상상해보세요. 불편한 시어머니는 이미 악몽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여전히 자신을 은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희생하며 살아가면 상황은 진정한 인내심의 시험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한 여성이 몇 주 동안 참아낸 일이며 변덕스럽고 오만한 태도를 참으면서 그녀의 시어머니는 누군가 그녀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뻔뻔스럽게 그녀를 집에서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드라마틱한 일을 많이 합니까? 내 어린 아들과 함께 살 수 있는 특권을 당신에게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도가 초과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안드레이 브랭코입니다. 인트라이거즈 더 메이 채널에서 여러분의 입이 떡 벌어질 만한 이야기를 공유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준비가 된? 그러니 정착하세요. 모든 것은 문제의 시어머니인 갈리나 에두아르도브나가 아들의 집에 나타나 내 아파트를 수리하는 동안 며칠만 남았습니다. 라는 얄팍한 변명을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 크리스티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결국 그 여자는 친절하고 합리적으로 보였고 침실 3개짜리 넓은 펜트하우스인 그 집은 모든 사람을 불편함 없이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모든 것이 훌륭했습니다. 걸리너는 맛있는 요리를 요리하고 어린 시절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집안일도 도왔습니다. 크리스티나의 남편인 맥스는 어머니가 그토록 기꺼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매우 기뻤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티나는? 글쎄요. 그녀는 직장에서 집에 돌아와서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고 집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사치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했듯이 자선이 너무 많으면 성인조차도 의심하게 됩니다. 일주일 만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걸리너는 모든 것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집 배치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크리스티너의 음식은 단순했으며 가구 배치는 재앙이었습니다. 물론 맥스는 아내의 불만을 최소화했습니다. 엄마는 개조 공사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므로 곧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더 나쁜 것은 시어머니가 거실의 소파가 불편하다고 판단하고 갑자기 부부의 침실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크리스티나는 항의했지만 피해자처럼 보이는 갈리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 나이에는 아무데도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척추가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맥스는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결과 크리스티나는 결국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갈리나가 소비한 것은 공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배고픔은 부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는 크리스티나가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속도로 음식을 먹어치웠습니다. 매주 쇼핑을 시작한 그는 매일 시장에 나가기 시작했다. 슈퍼마켓 청구서가 2배로 늘어났습니다. 크리스티나가 남편에게 정중하게 이 문제를 꺼냈을 때 대답은 그저 어깨를 으쓱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조심하세요, 자기야. 수리가 끝날 때까지만이에요. 그러나 이제 누구도 개혁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갈리나는 날이 갈수록 통제력이 더 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찬장을 재배치하고 크리스티나가 가장 좋아하는 컵과 사랑하는 친구가 준 결혼 선물인 목욕수건 세트를 포함하여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버렸습니다. 맥스, 내 엄마한테 얘기 좀 해봐. 크리스티나는 쓰레기통에 자신의 소지품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간청했습니다. 과장하지 마세요, 크리스티나. 그녀는 단지 돕고 싶어 할 뿐입니다. 게다가 당신은 물질적인 것에 너무 많은 가치를 두는군요. 그녀의 남편은 마치 문제가 그녀의 문제인 것처럼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여긴 내 집이에요. 그녀는 다투려고 했다. 그래서요. 그녀는 낯선 사람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라고 맥스는 그 재산이 실제로 크리스티나의 독점 재산, 즉 결혼식 전에도 할머니로부터 받은 상속 재산이라는 사실을 무시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갈리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을 개선하려는 임무에서 그는 식물의 절반을 제거하고 먼지만 모을 뿐 모든 커튼을 자신의 취향이 의심스러운 커튼으로 교체했으며 심지어 대담하게 가구를 원하는 대로 재배치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자신의 집에 온 손님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책을 없애기로 결정했을 때 방아쇠가 왔습니다.
열렬한 독자인 크리스티나는 수백 권의 책을 소장한 도서관을 갖고 있었는데 그중 많은 책은 희귀하고 사랑받았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빈 선반을 발견했고 겁에 질려 쓰레기통 옆에 자신의 작품이 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갈리나 에두아르도브나, 이게 뭐죠? 그는 분노를 담아 물었다. 글쎄요, 저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할 뿐입니다. 책은 과거의 일이고 모든 것이 인터넷에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주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내 책이에요. 당신에겐 권리가 없어요. 크리스티나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일이군요. 제가 집을 정리하는 사람인데 당신은 저를 비난합니까? 갈리나는 분개하며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맥스, 당신 아내에게 말해보세요.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맥스는 어머니의 편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집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크리스티나. 책 때문에 싸울 가치는 없어요. 그는 마치 누군가가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버리는 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논쟁할 힘도 없이 조용히 떠났다. 그는 길거리에서 몇 시간을 보내며 아직도 쓰레기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을 구했습니다. 습기와 부주의로 인해 많은 책이 파손되었습니다. 다음 날 걸리너는 자신의 진주를 공개했습니다. 이 집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나요? 여기 이 벽을 철거하세요. 훨씬 더 현대적이고 넓어질 것입니다. 열정적인 맥스는 아내와 상의도 하지 않고 즉시 그 아이디어를 지지했습니다. 잠깐 기다려요. 크리스티나가 개입했습니다. 이곳은 내 집이고 구조물에 손을 대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 것, 갈리나는 억지로 웃으며 농담을 했습니다. 내 아들과 결혼했는데 아직도 그 집이 너 혼자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니? 얼마나 추악한가, 내 딸아. 그건 신뢰가 아니다. 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 허락 없이는 누구도 벽을 허물지 못할 것입니다. 갈리나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그 재산이 며느리에게만 속해 있다는 사실과 더 나쁜 것은 아들과 공유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빨리 회복되었습니다. 봐요, 맥스. 당신은 정말 멋진 여자예요. 당신 집에 당신 남편도 믿지 않는군요. 그는 감미로운 목소리로 의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눈에 띄게 당황한 맥스는 그 상황에 직면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런 세부 사항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고는 이웃집에서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사라졌다. 걸리너는 자신이 잘못된 핸들을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며느리에 대한 불만으로 아들의 머리를 독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크리스티너는 값싼 음식을 사서 배고프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집을 제대로 청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례했고 시어머니가 원치 않는다고 느끼도록 모든 일을 했습니다. 순진한 맥스는 모든 말을 삼키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내를 꾸짖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자신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편은 점점 멀어지고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명령했고 집주인인 그녀는 가정부로 강등되었습니다. 그녀는 요리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그 대가로 비판만 받았습니다. 걸리너가 집에서 친구들을 맞이하기로 결정했을 때 터무니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모두 크리스티나의 돈으로 지불한 값비싼 진미로 가득 찬 식탁을 준비하고 집에서 가장 좋은 방을 차지했습니다. 직장에서 돌아오자 며느리는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중요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방해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갈리나가 우월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듯 그는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캐치프레이즈를 발표했습니다. 미미미가 왜 그렇게 많아요? 제가 당신에게 제 아들과 함께 살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사실 당신이 짐을 싸고 떠날 시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맥스는 이미 어른이고
그에게는 공간이 필요하고 제가 그를 잘 돌봐줄 것입니다. 물론 친구들은 연대하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이렇게 헌신적인 시어머니를 귀중히 여기지 않는 배은망덕한 며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크리스티나 내부에 무언가가 파손되었습니다. 그녀는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찬물로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며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얼굴을 말리면서 크리스티나는 거울을 보며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도의 미소가 아니라 결심의 미소였다. 계획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선명하게 그의 마음속에서 구체화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맥스는 여느 때처럼 멍하니 이마에 키스를 하며 출근할 때 마치 누군가가 불청객에게 마지막 식사를 권하는 것처럼 평온하게 갈리나 에두아르도브나 커피를 대접했습니다. 짐을 싸는데 3일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연구한 신문을 넘기며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침소리처럼 들릴 정도로 억지로 웃었다. 농담하는 거죠. 그렇죠? 맥스는 당신이 나를 쫓아내도록 놔두지 않을 거예요. 그는 나를 변호합니다. 그럼 알아보겠습니다. 크리스티나는 마지막 포인트처럼 약간의 딸깍 소리와 함께 컵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늘 변호사와 통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2시간도 채 안 되어 그는 법이 자신의 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걸리너 이도아어더푸너는 증서에 포함되지 않았고 해당 주소에 등록되지 않았으며 청구서를 지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술적으로 침략자였습니다. 떠나기를 거부한 손님. 그 과정은 빠르고 거의 관료적일 것입니다. 그날 밤 맥스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그의 어머니가 이미 물티슈로 눈을 가리고 소파에 앉아 공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 아내가 나를 길거리에 내쫓고 싶어 한다. 얘야. 내가 당신을 위해 한 모든 일을 마치고. 흐느끼는 소리는 계산되었고 멈춤은 드라마틱하고 연습되었습니다. 맥스는 주먹을 꽉 쥐고 크리스티나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정말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며칠만 머물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 집에 2달째 머물고 계시다. 그녀는 내 물건을 버리고 내 옷장을 다시 정리하고 내 돈을 자기 돈인 것처럼 쓰다가 이제는 나에게 떠나라고 요구한다. 내일은 압수 청구를 제출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녀가 떠나거나 당신이 그녀와 함께 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갈리나 에두아르도브나가 허락도 없이 사과를 껍질을 벗기던 칼로 자를 수 있을 만큼 침묵이 이어졌다. 맥스는 창백해졌다. 당신은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할 것이다. 크리스티나는 팔짱을 꼈다. 집세를 그녀와 공유하고 싶지 않은 경우. 문이 거기 있어요. 걸리너 이도아어더푸너는 마침내 그녀의 며느리가 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가슴에 손을 얹고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이 아프다고 신음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티나는 이전에도 이 교향곡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래폭풍 앞에 선 대리석 조각상처럼 무감각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이틀 후 경찰이 문을 두드렸다. 갈리나 에두아르도브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단지 장기간의 방문지였다고 설명하려고 했지만 크리스티나는 증서, 소유권 증명, 불법 점거 규약 등의 문서를 제시했습니다. 경찰관은 규정을 참고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이 주소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는 이미 답을 알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의 어머니입니다. 그녀는 수치심과 분노 사이에서 몸부림치는 맥스를 가리켰습니다. 불행하게도 어머니는 임대 계약이 아닙니다. 경찰관은 말랐습니다. 귀하는 24시간 이내에 부동산을 비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유를 위해 경찰서로 이송될 것입니다. 맥스는 자신이 사랑했던 여성과 자신이 이상화했던 어머니 사이를 오갔다. 한편으로 갈리나 에두아르도브나를 추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잔인한 행위처럼 보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처음으로 크리스티나가 얼마나 멀리 밀려났는지, 그리고 그것을 막기 위해 자신이 얼마나 적은 노력을 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 그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리디어 이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어때요? 배신자. 갈리나 에두아르도브나의 비명은 연극적인 몸짓으로 가방에 블라우스를 던지면서 복도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절대로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 앞에서 그는 증오로 가득 찬 눈으로 크리스티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또 만나요, 얘야.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후회할 것입니다. 크리스티나는 문틀에 기대어 마치 나쁜 연극의 마지막 장면을 보는 사람처럼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의심스럽습니다. 문이 닫히자 그는 중얼거렸다. 다음 날은 전기 같은 침묵이었습니다. 맥스는 그녀에게 거의 말을 하지 않았지만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선반에 있는 책들을 다시 정리했고 옷장 뒤쪽에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컵을 꺼내고 소파를 원래 위치에 되돌려 놓았습니다. 모든 작은 행동은 재정복이자 영토를 되찾는 일이었습니다. 맥스의 전화가 쉬지 않고 울리기 시작할 때까지. 물론 갈리나 에두아르도브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울면서 전화를 걸어 가슴 통증, 잠 못 이루는 밤, 외아들의 버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힌 맥스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크리스티나, 그 사람 아파요. 우리는 그녀를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그녀는 집이 있어요. 한 달 반 전에 개조되었습니다. 크리스티너는 노트북에서 눈을 떼지도 않았습니다. 건물관리 회사에 전화했어요. 그녀가 돌아오지 못하게 만든 누출. 그것은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맥스는 바닥이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배신은 칼보다 더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가 수년 동안 그를 조종해왔고 애정에 눈이 멀어 그녀를 허락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나 갈리나 에두아르도브나의 비명소리는 여전히 그의 귀에 이성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다. 시어머니가 마지막 카드를 사용했을 때 갈등은 폭발했습니다. 그녀는 크리스티나를 공격성, 위험 및 불안정한 행동으로 비난했습니다. 맥스는 얼굴을 감은 채 전투 준비를 하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때렸나요? 그는 소리를 지르며 열쇠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아니, 크리스티나는 손을 흔들지 않고 계속해서 접시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자신이 한 일을 정당화할 희생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언제나 그렇듯이 의심 없이 믿습니다. 당신은 이 가족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아니, 맥스, 그녀는 마침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허용합니다. 그는 눈물과 애원과 후회를 기대했습니다. 대신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물을 보면 정신을 차릴 수 있습니다. 항구가 제공됩니다. 무엇? 그 충격으로 인해 그는 마비되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둘 다 여기서 살거나 아니면 당신이 그녀와 함께 살거나 둘 중 하나죠.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나를 쫓아내는 거야? 나는 당신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크리스티나는 천천히 의도적으로 손을 말렸습니다. 아내를 보호하지 않는 남자는 그녀를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밤은 길었다. 맥스는 어머니에 대한 충성심과 아내에 대한 사랑 사이를 오가며 몇 시간 동안 깨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그는 합의에 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크리스티나, 제발. 그녀는 행동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그 사람은 우리 엄마예요. 그리고 저는 당신의 아내입니다. 크리스티나는 그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거나 그녀의 드라마의 인질로 영원을 선택하십시오. 결국 맥스가 선택했어요. 또는 오히려 걸리너 이도아 어더푸너가 그를 선택했습니다. 연민과 원망이 뒤섞인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뉘우치는 아들과의 생활은 그녀가 상상했던 승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맥스는 늦게 도착했고 말이 거의 없었으며 그의 모든 말은 가려진 비난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폭발했습니다. 해냈어요. 나는 그녀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여전히 주장했습니다. 갈리나 에두아르도브나는 기분이 상해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맥스는 그의 어머니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잃은 여자는요.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6개월 후 그가 꽃을 들고 사과하며 크리스티나의 집문을 두드렸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그녀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영원히 내려진 것처럼 가볍고 다른 미소였습니다. 미안해요, 맥스. 집의 가치를 아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는 해가 지기 전에 시들어버릴 장미를 들고 거기 서 있었고 시내 건너편에 있는 갈리나 에두아르도브나는 그녀의 아들에게 그녀는 정말 좋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설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맥스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것이 전부였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무언가를 놓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우리 가족을 파괴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밤 비명보다 더 무서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당신의 날이 끝날 때까지 이것을 가지고 다닐 것입니다. 갈리나 에두아르도브나는 논쟁을 벌이고 손을 뻗으려고 했지만 아들은 더 이상 그녀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도시 변두리에 있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는데 그곳에서 기차 소리가 그가 가졌을 수도 있는 향수병을 없애주었습니다. 전화는 드물고 기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러나 한때 존재했던 친밀감, 즉 식탁에서 나누는 대화, 원치 않는 조언, 함께 나누는 웃음은 연기처럼 증발해버렸습니다. 슬그머니 찾아온 외로움. 이전에는 그녀의 배은망덕한 며느리, 제대한 그녀의 한탄을 기꺼이 듣고 싶어 했던 그녀의 친구들은 이제 전화를 받지 않을 핑계를 찾았습니다. 결국 몇 년 동안 똑같은 분노의 기록을 깨뜨려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갈리나 에두아르도브나는 자신의 목소리가 무게감이 있고 누구도 듣고 싶어하지 않는 배경소음이 되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 사이 크리스티나는 자신의 인생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남자는 우유부단한 소년이 아니라 이미 자신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우리 가족은 우리 가족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침입, 우려로 위장한 판단, 항상 싸움으로 끝나는 초대받지 않은 방문에 대한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소유욕이 아니라 갈리나 에두아르도브나가 결코 이해하지 못할 조용하고 확고한 태도로 그녀를 보호했습니다. 2년 후 그들은 결혼했습니다. 화려한 파티도 디자이너 드레스도 시어머니가 그토록 비난했던 끝없는 손님 목록도 없었습니다. 웃음과 음악, 그리고 이번에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들을 갈라놓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만 있으면 됩니다. 맥스는 지인으로부터 이 소식을 듣고 그날 밤 더 이상 패배의 쓴맛이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술을 마셨다. 그는 자신의 비겁함을 저주했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저주처럼 그의 머릿속에 울렸다. 때가 되었을 때 왜 나는 그녀를 위해 싸우지 않았는가? 갈리나 에두아르도브나는 며칠 동안 마비되었습니다. 나는 크리스티나가 후회에 휩싸일 것이라고 예상했고 맥스의 부재로 인해 그녀는 공허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사진들은 진정한 미소, 존재하기 위해 당신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행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휴대폰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이 떨리며 메시지를 보낼지 화면을 닫을지 망설이는 동안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단지 그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1년 후 크리스티나가 엄마가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갈리나 에두아르도브나는 멀리서 그녀가 공원을 가로질러 유모차를 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그녀 자신이 결코 알지 못했던 평화로 빛났습니다. 때로는 우연히 눈이 마주치기도 했고 마치 내장에 칼을 들이댄 것 같았다. 내 생각엔 그게 내 것이어야 했고
다른 여자는 아기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갈리나 에두아르도브나가 자기 며느리를 가르칠 것이라고 상상했던 몸짓으로 담요를 정리했다. 맥스는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덧없는 관계와 이름 없는 밤을 보냈지만 크리스티나가 남겨둔 공간을 차지한 여성은 없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여전히 재회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징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할 때마다 침묵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고의로 고장난 것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가 한 번 말한 적이 있었고 그녀는 그것이 사실임을 알았습니다. 이제 한때 목소리와 논쟁으로 메아리치던 아파트에 홀로 갈리나 에두아르도브나는 벽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다. 그 벽에는 맥스의 결혼 사진이 여전히 걸려 있었다. 그 사진에는 크리스티나가 단순한 드레스를 입었지만 잡지에 나온 그 어떤 신부보다 더 밝게 빛났다. 내가 닥쳤더라면, 그가 그들에게 숨을 쉬게 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과거는 만약으로 되돌릴 수 없으며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그녀가 통제할 수 있는 대가였습니다. 1인용 식탁, 웃음 없는 크리스마스, 그리고 모든 것을 철권으로 움켜쥐려다 결국 자신의 아들의 사랑까지 짓밟고 말았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 사이 크리스티나는 살았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가장 큰 상처였습니다.